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후회했습니다. 내 인생의 28,000일 중 단 하루도 나를 위해 살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을 때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었죠. 이 어머니의 이야기가 특별한 건 자식을 위해 헌신하면 반드시 보답받는다는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뒤집혀 버렸기 때문입니다. 30년을 자식만을 위해 살았지만 결국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잖아라는 말 한마디에 인생이 무너져 버린 순간을 겪었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겁니다. 자식을 위한 희생이 오히려 독이 되는 순간, 무시당하는 부모의 마음, 그리고 이를 극복하는 현실적인 방법까지. 이 영상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한 위로가 아닌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지혜 담은 노후는 여러분의 황혼기를 더욱 빛나게 만들어드리는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 자신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숙 씨는 새벽 4시에 일어나 고깃집 설거지를 하고 다시 회사로 출근합니다. 퇴근 후에도 밤늦게까지 식당 일을 하죠. 혼자서 키우는 딸아이의 학원비를 벌기 위해서입니다. 난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 딸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해서. 하지만 대학생이 된 딸은 달랐습니다. 엄마는 내 인생에 상관하지 마.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20년간 한결같이 딸을 위해 달려온 이미숙 씨의 가슴에 비수가 꽂힌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희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죠. 매일 밤 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나는 무엇을 잘못한 걸까? 이미숙 씨는 밤마다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딸에게만 매달린 것, 그것이 문제였다는 걸요. 이런 경험은 이미숙 씨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부모님들이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십니다. 자식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 결국에는 무시당하고 상처받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죠.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이미숙 씨는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기로 한 거죠. 나도 한 사람의 인간이다. 딸을 사랑하지만 나 자신도 소중하다. 이 작은 깨달음이 모든 것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함께 이 변화의 여정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식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존중받는 부모가 될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희망이 될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김진수 씨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30년간 한자리에서 옷수선 가게를 운영해 온 54살의 평범한 아버지입니다. 그의 하루는 늘 똑같았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밤 10시가 되어서야 문을 닫았죠. 손가락이 굳어질 때까지 재봉틀을 돌리며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만큼은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김진수 씨의 떨리는 목소리가 아직도 제 귓가에 생생합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가난의 고통을 아들에게는 절대 물려주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허리가 휘도록 일하고 본인의 옷은 늘 해져 있어도 아들의 옷만큼은 항상 새 것으로 해 입혔죠. 그렇게 키운 아들이 서울의 명문대학교에 합격했을 때 김진수 씨는 한평생 처음으로 자신이 자랑스러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대학생이 된 아들은 점점 아버지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구시대적이에요. 제 친구들 앞에서 창피해요. 어느 날 아들이 던진 이 말은 30년 동안 돌린 재봉틀 소리보다 더 큰 소음으로 그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밤새 재봉틀을 돌리며 번 돈으로 아들을 명문대에 보냈지만 결국 받은 건 창피하다는 말이었습니다. 김진수 씨는 그날 밤 처음으로 재봉틀 앞에 앉지 못했습니다. 손에 익숙한 바늘과 실이 그날따라 너무 무겁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더 많은 걸 해주지 못해서일까? 그는 끝없는 자책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30년 단골 손님이셨던 할머니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진수 씨, 당신은 충분히 잘했어요.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요. 이 말은 마치 오랜 어둠 속에서 비친 한 줄기 빛과도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김진수 씨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보기 시작했죠. 퇴근 후에는 동네 탁구 동호회에 가입했고 주말에는 등산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건 그 후의 변화였습니다. 아들이 먼저 연락해 오기 시작한 거죠. 아버지, 요새 뭐 하세요? 얼굴이 많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아들과의 대화가 조금씩 늘어났고 이제는 가끔 함께 등산도 가게 되었습니다. 김진수 씨는 말합니다. 자식을 위해 산다는 건 결국 자식에게도 좋지 않더라고요. 제가 행복해야 아들도 자연스럽게 저를 존중하게 된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의 가게 안에는 여전히 재봉틀 소리가 울립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고 자부심을 가지고 일합니다. 가게 한켠에는 그의 새로운 취미인 등산 사진들이 걸려 있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표정도 한결 밝아졌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김진수 씨의 변화를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지나친 헌신이 오히려 관계를 망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부모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자신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학생 아들을 둔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평범한 중산층 가정의 이야기지만 많은 부모님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특히 자녀와의 소통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더욱 그럴 겁니다. 매일 아침 아들은 학교에 가기 전 식탁에 앉습니다. 하지만 그저 밥만 먹을 뿐 부모와는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죠. 잘 다녀올게요 라는 인사조차 없이 현관문을 닫고 나가버립니다. 부모님은 그저 닫히는 문소리만 묵묵히 듣습니다. 우리 아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 어머니는 매일 이 생각을 하며 한숨을 쉽니다. 아버지는 더 말할 것도 없죠. 퇴근 후 아들의 방문을 두드리지만 돌아오는 건 지금 바빠요 라는 짧은 대답뿐입니다. 처음에는 사춘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학생이 된 아들은 여전히 변함없이 차갑기만 합니다. 부모님은 점점 더 큰 상처를 받았고 결국 어느 날 폭발하고 말았죠. 너는 도대체 우리를 뭘로 보니?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존재로 보이니? 아버지의 분노 섞인 목소리의 아들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말을 내뱉었죠. 저도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제 말을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항상 가르치려고만 하셨잖아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틀렸다고만 하시니까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낫더라고요. 이 말은 부모님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늘 옳은 방향을 제시하려 했던 것이 오히려 아들을 더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부모님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조언이나 훈계를 하지 않았죠. 대신 아들의 이야기를 그저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랬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말이죠.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습관처럼 나오려는 조언을 꾹 참아야 했고, 때로는 동의할 수 없는 아들의 생각도 있었죠. 하지만 부모님은 끝까지 참고 들었습니다. 그러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먼저 찾아와 학교 생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짧은 대화였지만 점점 이야기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사실 전공이 너무 어려워요. 동아리 선배와 갈등이 있어요. 좋아하는 여자애가 생겼는데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말합니다. 우리가 30년 넘게 부모 노릇을 했지만 진정한 부모가 되는 건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자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 그게 첫걸음이더라고요. 가끔은 지금도 실수를 합니다. 또다시 조언을 하려다가 아들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보면 서둘러 입을 다물죠.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완벽한 부모가 되는 것보다
자녀의 말에 귀 기울이는 부모가 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말이에요. 저녁 식사 시간. 이제는 휴대폰을 만지던 아들의 손이 멈추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때로는 웃음이 터지고 때로는 진지한 고민을 나누죠. 식탁은 다시 가족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초등학생 딸을 둔 젊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34살의 이 어머니는 방 청소 문제로 딸과 매일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또 이게 뭐니? 방이 돼지우리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매일 아침 집안을 울렸습니다. 바닥에는 옷가지들이 널브러져 있고 책상 위에는 과자 부스러기가 가득했죠. 10살 딸아이는 그저 무표정하게 스마트폰만 들여다볼 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어머니의 짜증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다른 집 애들은 다 잘하는데 우리 애는 왜 이럴까? 내가 잘못 키운 걸까? 자책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소리를 지르면 지를수록 딸아이는 더욱 반항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심지어 일부러 더 어지럽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딸의 일기장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엄마는 왜 매일 소리만 지르지? 나도 정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엄마가 무서워. 그 순간 어머니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매일 소리치며 잔소리했던 시간들이 오히려 아이를 더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부터 어머니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더 이상 소리 지르지 않기로 했죠. 대신 딸의 눈높이에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매일 소리만 질러서 미안해. 우리 같이 방법을 찾아볼까? 놀랍게도 딸아이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처음으로 엄마의 눈을 마주보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사실 나도 깨끗한 방에서 살고 싶어. 근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어머니는 딸과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매일 조금씩 할 수 있는 만큼만 정리하기로 했죠. 옷은 색깔별로 분류하고 책은 크기별로 정리했습니다. 마치 게임을 하듯이 재미있게 말이에요. 처음에는 더디게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죠. 딸이 스스로 옷을 개어 서랍에 넣기 시작했고 책상도 깨끗이 닦았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딸의 표정이었습니다. 더 이상 무표정하지 않았어요. 엄마 봐봐. 내가 혼자 정리했어. 어느 날 딸이 자랑스럽게 방을 보여줬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눈에 띄게 달라진 방을 보며 어머니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이 가정의 아침은 더 이상 소리 지르는 소리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대신 잘했어. 오늘도 조금만 더 해보자는 따뜻한 대화가 오갑니다. 어머니는 말합니다. 내가 변하니 아이도 변하더라고요. 매일 잔소리하던 제가 부끄러워요. 이제는 아이의 속도를 인정하고 기다릴 줄 아는 부모가 되었습니다. 방 청소는 이제 더 이상 전쟁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고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마음이니까요. 오늘은 특별한 부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결혼 27년 차, 이제는 서로의 숨소리만 들어도 알 것 같은 부부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서로가 낯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랑 얘기 좀 해요. 퇴근 후 남편이 건넨 이 말에 아내는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죠. 남편은 점점 더 외로워졌고 아내는 그런 남편이 부담스럽기만 했습니다. 퇴직을 앞둔 나이, 이제는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갈 시간인데 오히려 마음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아내는 왜 나를 이렇게 외면할까? 남편의 마음은 매일 밤 무거워졌습니다. 드디어 터지고 말았습니다. 당신은 내가 없는 것처럼 살잖아요. 내가 당신 인생에서 뭐예요? 남편의 이 한마디에 아내도 참았던 말을 쏟아냈습니다. 당신은 내 마음을 알아요? 나도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진심으로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퇴직 후의 불안감에 아내에게
더 의지하고 싶었던 거였고, 아내는 늘 강하게만 보였던 남편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두려웠던 겁니다. 사실 나도 무서웠어요. 27년 동안 가장 노릇하면서 한 번도 흔들린 적 없었는데, 이제는 제가 누군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내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불안해할 때마다 나도 덩달아 불안해져서 차라리 피하는 게 편했나 봐요. 미안해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달라졌습니다. 매일 저녁 30분씩 서로의 이야기를 듣기로 약속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남편은 퇴직 후의 두려움을, 아내는 노후에 대한 걱정을 솔직히 나누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서로의 불안을 나누다 보니 그 불안이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함께 미래를 계획하기 시작했고, 각자의 취미도 가지기로 했죠. 남편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고, 아내는 오랫동안 미뤄뒀던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부부의 저녁 식탁은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텃밭 이야기로, 아내는 그림 이야기로 대화를 나눕니다. 서로의 관심사를 존중하고 응원하게 된 거죠. 우리가 27년 동안 이렇게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나 싶어요. 아내의 말처럼 이들은 이제야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 찾아오는 변화가 두렵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부부는 압니다. 그 두려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를요.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평생 자녀 교육에 모든 것을 쏟아부은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특히 자녀와의 관계로 고민하시는 부모님들께 큰 울림을 줄 것 같네요. 김미영 씨는 아들이 태어난 순간부터 오직 교육에만 집중했습니다. 남들이 학원 2개 보낼 때 4개를 보냈고,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아들을 깨워 공부시켰죠. 내 아들만큼은 최고가 되어야 해라는 생각이 그녀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죠. 아들은 서울의 명문대에 입학했고 좋은 직장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였습니다. 아들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한 것이, 엄마, 제발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엄마 때문에 난 단 한 번도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어느 날 아들이 던진 이 말은 미영 씨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난 내가 잘 되라고 그랬던 건데. 하지만 아들은 달랐죠. 엄마의 기준에서 잘 된 거겠죠. 하지만 전 행복하지 않아요. 미영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최고가 아들에게는 오히려 무거운 짐이었다는 것을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0년간 자신이 해온 모든 것들이 과연 옳았던 것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죠. 자신의 과도한 교육열이 사실은 어린 시절 받지 못한 사랑과 인정에 대한 보상심리였다는 것을요. 저는 부모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자랐어요. 그래서 제 아들만큼은. 하지만 결국 저도 같은 실수를 반복한 거네요. 미영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변화는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더 이상 아들에게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들어주기 시작했죠. 아들이 진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평생 해온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는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미영 씨는 참았습니다. 아들이 길을 잘못 들어선 것 같을 때도, 실수를 할 것 같을 때도 조언하고 싶은 마음을 꾹 눌렀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으로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회사원으로 살고 싶지 않다고, 실은 요리사가 되고 싶다고 말이죠. 미영 씨는 처음으로 아들의 눈이 반짝이는 걸 보았습니다. 명문대를 다닐 때도, 좋은 회사에 취직했을 때도 보지 못했던 그런 빛이었죠.
이제야 알겠어요. 내 아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미영 씨는 이제 다른 어머니들에게 이런 조언을 합니다. 자녀의 인생은 그들의 것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것뿐이죠. 지금 미영 씨의 아들은 요리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예전만큼 많은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늘 웃음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어머니를 위해 직접 요리를 해주기도 하죠. 인생이 참 아이러니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아들을 키우려고 했을 때는 오히려 멀어졌는데 이제는 서로를 더 이해하고 가까워졌으니까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선택의 순간을 마주합니다. 특히 부모가 되고 나서는 그 선택이 더욱 무거워지죠. 오늘은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선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박정우 씨는 30년간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해온 과장이었습니다. 늘 아들에게 정직과 성실을 가르쳤고 자신도 그렇게 살아왔죠. 하지만 어느 날 회사에서 부당한 지시를 받게 됩니다. 아버지, 그냥 시키는 대로 하세요. 요즘 세상에 그렇게 착하게 살면 뭐 하나요? 아들의 이 말은 정우 씨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결국 정우 씨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했고 그 결과 명예퇴직을 당하게 됩니다. 아들은 화를 냈죠. 다른 아버지들처럼 그냥 눈 감고 넘어가시지. 이제 우리 가족은 어떻게 살아요? 하지만 정우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에게 차분히 설명했죠. 돈이 전부는 아니야. 내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아버지가 되고 싶었단다. 처음에 아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정우 씨는 작은 가게를 열었고 거기서 정직하게 장사를 했습니다. 수입은 줄었지만 가족의 웃음은 오히려 늘었죠.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와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아버지처럼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그 순간 정우 씨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확신했습니다. 가끔은 세상이 우리를 비웃는 것 같습니다. 착하게 살면 손해라는 말도 많이 듣죠. 하지만 정우 씨는 이제 압니다. 진정한 부모의 역할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걸요. 현재 정우 씨의 가게는 동네에서 소문난 맛집이 되었습니다. 정직하게 장사하는 것으로 유명해져서 손님이 늘어난 거죠. 아들은 이제 아버지의 가게를 도우며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거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거지만 원칙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거란다. 정우 씨가 아들에게 들려주는 이 말은 이제는 아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살면서 크고 작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선택이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우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올바른 선택이 당장은 어려울 수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 자신과 자녀들에게 가장 큰 재산이 된다는 것을요. 그의 아들은 이제 아버지를 진정으로 존경합니다. 돈이나 지위가 아닌 그의 원칙과 용기를 존경하는 거죠.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이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은 은퇴를 앞둔 교사 한정숙 선생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30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며 많은 상을 받은 그녀였지만 정작 자신의 아이와는 대화조차 나누지 못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다 잘 가르치면서 왜 내 딸은 이해하지 못했을까? 퇴직을 앞두고 한 선생님은 매일 밤 이런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딸은 미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한국에 오지만 그마저도 형식적인 만남뿐이었죠. 전화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것도 짧게 끝나기 일쑤였습니다. 엄마는 늘 남의 아이들만 생각했잖아요. 제가 상담이 필요할 때도 엄마는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 상담하느라 바쁘셨죠. 딸의 이 말은 한 선생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옛날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딸이 중학생 때 쓴 일기였죠. 오늘도 엄마는 늦게 들어오셨다. 나도 엄마의 학생이었다면 조금 더 관심을 받을 수 있었을까.
이 글을 읽은 순간 한 선생님은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은 거죠. 다른 아이들에게는 완벽한 선생님이었을지 몰라도 정작 자신의 딸에게는 부족한 어머니였던 겁니다. 바로 미국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깜짝 방문을 했죠. 처음에 딸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한 선생님은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미안해. 이제야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나쁜 엄마였는지. 처음으로 딸 앞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평생 감정을 숨기며 살아온 그녀였지만 이번만큼은 솔직해지기로 했습니다. 딸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3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죠. 서로의 아픔, 그리움, 미안함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한 선생님은 매주 화상 통화를 합니다. 더 이상 교사로서가 아닌 그저 한 명의 어머니로서 딸과 이야기를 나누죠. 때로는 서툴고 때로는 어색하지만 그래도 계속 시도합니다. 이제야 진짜 대화가 시작된 것 같아요. 엄마가 더 이상 완벽한 사람이 되려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딸의 이 말에 한 선생님은 미소 짓습니다. 퇴직을 앞둔 지금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의 인정이 아닌 가족과의 진정한 소통이라는 것을요.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시작하기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한 선생님처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가족과의 진정한 대화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은퇴 후 인생의 두 번째 봄을 맞이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35년간 회사에서 중역으로 일했던 남편과 전업주부로 가정을 지켜온 아내가 맞이한 특별한 변화의 순간입니다. 여보, 이제 뭐하고 살지? 퇴직금을 받아든 남편의 첫마디였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일상의 공백은 두 사람을 무척 당황스럽게 했죠. 35년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지만 이제는 24시간을 함께 보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처음에는 재미있었습니다. 아침부터 함께 산책도 하고 카페에 앉아 이야기도 나누었죠. 하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꼼꼼하게 챙기려고 해요? 나도 이제 다 컸다고요. 아내는 남편의 지나친 간섭에 짜증을 냈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정리정돈이 안 되어 있어요? 회사 같았으면. 남편 역시 불만이 쌓여갔죠. 가족들은 걱정했습니다. 은퇴 후 우울증에 빠지신 거 아닐까?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건 우울증 치료가 아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는 것이었죠. 전환점은 뜻밖의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남편이 실수로 아내의 일기장을 발견한 것입니다. 나도 이제 나만의 삶을 찾고 싶다. 35년 동안 당신의 그림자로 살았는데 남편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아내의 삶을 지배하려 했는지 처음으로 깨달은 거죠. 그날 저녁 오랜만에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각자의 인생을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아내의 제안에 남편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수긍했습니다. 둘은 약속했습니다. 주 3일은 각자의 시간을 갖기로 한 거죠. 아내는 평생 꿈꿔왔던 도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독서 모임에 가입해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각자의 공간에서 새로운 즐거움을 찾아갔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따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함께하는 시간이 더 특별해진 거죠. 서로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새롭게 발견한 세상에 대해 이야기하는 재미가 생겼습니다. 여보, 오늘 도예교실에서 있었던 일 들어볼래요? 아내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당신, 내가 읽은 이 책 한번 읽어볼래? 정말 인상 깊더라고. 남편의 눈빛도 달라졌죠. 이제 이들의 저녁 식탁은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각자의 하루를 나누며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는 대화가 오갑니다. 가끔은 의견이 충돌할 때도 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대화의 주제가 됩니다.
우리가 35년 동안 이렇게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었나? 아내의 말처럼 이들은 은퇴 후에 오히려 더 깊은 사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함께하는 취미도 생겼습니다. 주말마다 근교로 드라이브를 떠나 카메라에 풍경을 담습니다. 각자 찍은 사진을 보며 이야기꽃을 피우죠. 서로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재미를 알게 된 겁니다. 은퇴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네요. 남편의 이 말처럼 이들에게 은퇴 후의 삶은 새로운 도전이 되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며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가는 중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에서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고. 그리고 그 시작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말이죠. 이제 이 부부는 매일 아침이 기대됩니다.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설레니까요. 은퇴 후 부부의 갈등을 해결한 오늘의 이야기에 이어 또 다른 특별한 사연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인생 후반전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이영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60년 동안 단 한 번도 나를 위해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이영자 씨의 첫 마디였습니다. 30년간 시어머니를 모시고 남편과 자녀들을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그녀에게 자신만의 시간은 사치였죠.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자녀들도 모두 출가한 후 갑자기 찾아온 적막감은 그녀를 무척 힘들게 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텅 빈 집안을 바라보며 한숨만 쉬었죠. 여보, 난 이제 뭘 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남편에게 물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그냥 편하게 쉬면 되지라는 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영자 씨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우연히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인생 이모작 교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죠. 내 나이에 무슨. 하지만 용기를 내어 등록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동년배들은 모두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각자의 방식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죠. 누군가는 반려동물 케어 자격증을 따고 또 다른 이는 실버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을까? 두려움 반, 설렘 반으로 시작한 도전이었습니다. 평생 좋아했던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전통 음식 자격증을 따기 위해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주말이면 실습을 했죠. 남편의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이 나이에 무슨 공부냐며 못마땅해 했지만 아내가 만든 새로운 요리를 맛보며 조금씩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나 이영자 씨는 실버 케이터링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의 생일잔치나 소규모 모임에 건강한 집밥을 배달하는 일이었죠. 처음에는 작은 시작이었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주문이 늘어났습니다. 이영자 표 집밥이라는 브랜드도 생겼습니다. 특히 같은 연령대에 고객들의 반응이 뜨거웠죠. 음식을 통해 고향의 맛을 느낄 수 있어 좋아요. 이제야 제대로 된 집밥을 먹는 것 같아요. 라는 소문이 이어졌습니다. 더 놀라운 변화는 가족 관계였습니다. 주말이면 자녀들이 찾아와 어머니의 새로운 레시피를 시식하는 것이 즐거운 이벤트가 되었죠.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가 엄마를 너무 몰랐네요. 이제 이영자 씨의 하루는 분주합니다. 아침 일찍 장을 보고 정성스레 음식을 만들어 배달합니다. 피곤하지만 행복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기쁨을 처음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이런 걸까요? 이영자 씨는 이제 새로운 꿈이 생겼다고 합니다. 실버 세대를 위한 작은 식당을 여는 것입니다. 그녀의 도전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인생의 황금기는 지금부터예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 어머니, 며느리가 아닌 이영자로 살아갈 거예요.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반짝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9개의 특별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녀에게 무시당하는 부모의 아픔, 세대 차이로 인한 갈등,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낸 감동적인 순간들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부모도 한 사람의 인간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녀를 위해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의 행복과 존엄성을 지키는 것 역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미숙 씨는 딸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결국 자신의 존엄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김진수 씨는 아들의 성공만을 바라보다가 정작 자신의 행복을 놓쳤죠. 하지만 그들은 변화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당당한 한 사람의 인간으로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작은 것에서부터였습니다. 더 이상 자녀의 말에 무조건 수긍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기 시작했죠. 나도 아프다, 나도 힘들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런 변화가 오히려 자녀와의 관계를 개선시켰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스스로를 존중하자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부모를 존중하게 된 것이죠.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나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나의 행복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은 유지하되 자신에 대한 사랑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취미를 가져보세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보세요. 그동안 미뤄두었던 꿈을 이루어 보세요. 우리가 만난 모든 분들이 그렇게 변화했습니다. 이미숙 씨는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고 김진수 씨는 등산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죠. 부모님들, 이제는 당신의 차례입니다. 더 이상 주저하지 마세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가족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화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새로운 시작의 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지혜 담은 노후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더 나은 삶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